컴텍을 매도 완료하셨고요. 이 종목에 대해서 누적 수익률 8%를 챙겨가십니다. 자, 이렇게 SS컴텍 한 종목으로 높은 수익률을 기록하셨는데 김민석 트레이더는 앞서서 말씀드렸다시피 1일 리그 최다 우승자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1일 리그 우승을 한 번 더 추가하면서 1위 자리를 견고히 지키고 있습니다. 일단 김민석 트레이더에 대해 자세히 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들. 2024년 9월 2일 전일 증시는 EU 관세 장벽 효과로 유럽 전기차 시장에서 중국산 전기차 점유율이 하락했다는 소식으로 그동안 장기적으로 바닥을 기던 국내 2차 전지 관련주들이 좋은 흐름을 보였고, 8월 화장품 수출이 전년 대비 19% 성장했다는 소식으로 화장품 관련주들이 대거 강세였다. 그리고 전일과 마찬가지로 바닥을 기던 신규 상장주들이 순환하면서 수급이 들어오는 모습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코스닥 지수 차트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지수 차트를 보시면 최근에 21선을 돌파 흐름이 나왔고, 그리고 다음날 이렇게 지지받는 확인 21선을 명확하게 이렇게 지지받는 이런 모습, 그리고 21선이 상승 전환되는 모습입니다. 금일은 더군다나 나스닥 지수도 상승 전환이 어찌 보면은 상승 흐름으로 마감이 되었기 때문에 국내 증시 흐름이 크게 나쁠 것 같진 않아요. 매매하기에는 좋은 환경이 여전히 유지될 확률이 매우 크다. 그렇기 때문에 매매할 만한 이런 조도주 내에서 차트 흐름이 좋은 흐름인 그 종목을 찾으셔가지고 매매하시면 크게 나쁠 것 같진 않습니다. 다만 좀 어렵죠. 왜냐면 최근에는 뭐 기존 주도주보다는 신규 상장주들이 흐름이 좋아요. 그래서 뭐 신규 상장주들이 뭐 매번 바닥을 기는 종목들이 순환하면서 수급이 들어오다 보니까 사실 매매하기 시기가 좀 어려운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리고 월초기 때문에 아직 아마 수요일인 내일까지는 조금 재미가 좀 없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재미를 보지 못할 가능성도 좀 크다. 지수가 상승 흐름이 나와도. 근데 이건 지극히 자연스러운 일이니까요. 크게 신경 쓰지 마세요. 원래 월초하고 월말이 매매하기가 원래 힘들어요. 트레이더들이 매매하기 좋은 환경은 중반부입니다. 중반부. 월초, 월말은 좀 원래 매매하기가 힘든, 최근에 뭐 보면 좀 매매하기가 좀 힘든 그런 환경이니까 혹시라도 뭐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았더라도 너무 실망 마시고, 제가 봤을 땐 뭐 수요일 날까지는 좀 버티셔라,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그 기존 종목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S24. S24는 보시면 윗꼬리가 이렇게 계속 길게 달면서 밀립니다. 이게 매집봉이에요, 다. 근데 단타치기도 매우 좋죠. 매매하면 윗꼬리다니까. 매일매일 보시면 매매하면 윗꼬리입니다. 한번 시세 주다가 밀고 계속. 그래서 단타치기는 매우 좋은 종목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저는 이 종목 여전히 뭐 앞전 고점 돌파는 넘긴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런 종목은 사실 물려도 상관이 없죠. 매매하시다가 물리시더라도 그냥 들고 계시면 어차피 내가 매수한 가격보다는 높아지거든요, 신고가 나오기 전까지는. 그래서 단기적으로도 매매하기 좋은 종목이고, 끌고 가시기도 매우 좋은 종목이다, 이렇게 좀 보여져요. 그래서 이 점 좀 참고하셔서 대응하시면 될 것 같고, 브랜드 엑스코퍼레이션은 전일 음봉 모양으로 마감이 되었네요. 혹시라도 금일 21선이 이탈이 된다 하더라도 이런 종목들은 크게 걱정하실 필요가 없어요. 보통 세력들이 이렇게 모양을 이쁘게 만들어 놓고 저가선을 의도적으로 깬 다음에 다시 살려가지고 신고가 나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혹시라도 저점 이탈이 혹시라도 된다고 하더라도 겁내지 마시고 그냥 들고 계세요. 어차피 실적이 좋은 종목들은 다시 앞전 고점 뚫러 갑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이런 음봉만 만들고 21선 지지받는 형태에서 밑구리 단 형태로 다시 장대 한봉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고 보여지지만, 반대로 혹시라도 21선을 일시적으로 이탈한다 하더라도 너무 겁내지 마셔라. 그대로 홀딩하셔서 끌고 가셔라,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ABO는 이틀 연속 이렇게 조정 흐름이 나오지만 유한양행에 비해서 같은 재료거든요. 유한양행하고 같은 이런 폐암 치료제와 관련된 이런 내용들에 비해서 일단 어쨌든 유한양행에 비해서는 시세가 잘 나오진 않았어요. 못해도 아무리 후속주라 하더라도 한 방은 나와야 된다. 그래서 대장주에 비해서는 수급 흐름이 약하긴 하지만 제가 봤을 때는 한 번 더
상방으로 갈 수 있는 이런 힘은 있습니다. 왜냐면 앞전에 이렇게 매집되어 있는 이렇게 좋은 거래량으로 이렇게 시세가 나온 다음에 어때요? 신고가가 나온 다음에 그냥 밀어버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최소 앞전 고점 부근까지는 끌어올리는 게 맞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종목을 알려드린 부분이 큽니다. 그래서 여전히 좀 홀딩 관점으로 가져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핀테. 핀테 같은 경우도 재미났죠. 맨 처음에 갭으로 시세가 나오다가 한번 다시 쭉 밀리다가 그런 미꾸리단 형태로 나왔죠, 이 종목은. 그래서 완전히 뭐 수급 흐름을 시초가 이렇게 강하게 나오다가 밀다가 다시 어때요? 상승 전환 되다가 다시 밀고 끝났어요. 근데 금일 보시면 센즈랩이나 그 모니터랩 같이 이제 보안주격으로 봤을 때 대장주 역할을 하던 이제 딥페이크 대장주 역할을 하던 종목들이 뭐 줄줄이 단일가 발동 예고 공시가 떠가지고 전일 시간에 그 거래 그 보시면 이제 시간의 매매 단일가 그 시세를 보시면 그 다 마이너스예요. 다 약하게 좀 끝났다. 좀 하락으로 끝났다 대부분. 그렇기 때문에 대장주도 항시 뭐 말씀드리지만 대장주가 바뀔 확률이 매우 크죠. 그래서 시세가 들어온 종목들이 그래도 대장주가 될 확률이 크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이 한 방씩 들어오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합니다. 전 근데 제일 궁금한 건 디지캣 같은 종목들이 사실 제일 궁금하긴 해요. 이런 모양을 만들어 놓고 사실 보통 한 방이라도 세게 수급이 넣어주는 게 맞거든요, 이런 종목들이. 근데 일단은 뭐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얘는 월봉이 좀 약해요. 그래서 핀테를 여전히 핀테 보유하고 계시면 핀테를 가지고 가셔라. 한 방은 나올 수 있으니까 가지고 가셔라.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다. 그리고 핀테뿐만 아니라 한피스포트 같은 경우도 있죠. 한피스포트도 비슷한 형태의 제조고 딥페이크와 관련된 비슷한 제조고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어쩌 보면 대장주격으로 이렇게 가다가 지금 투자 경고 받고 지속적으로 밀죠. 근데 이런 종목도 사실 이제 내일 금일 이렇게 갭으로 혹시라도 추가 하락이 나오면서 갭이 이렇게 메꿔지면 어쩌보면 이게 탄력이 원래 강했던 종목이잖아요. 그래서 대장주격으로 한번 강하게 장대 한봉이 나와줄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이거는 이 종목은 그냥 참고 정도만 하세요. 보통 투자 경고 나오는 종목들은 수급이 들어오긴 해요. 이렇게 강한 종목들은 가끔. 근데 거의 뭐 보면 아무래도 이제 그 금관원 같은 데에서 니네들이 작전을 하나 안 하나 감시하겠다 이런 의미가 사실 크기 때문에 이런 그 투자 경고 딱지 같은 경우는 그래서 사실 손절라인 만약에 이런 종목을 매매하신다면 손절라인은 일정 잡고 매매하시는 게 좋죠. 금일 한번 추가적으로 밀린다면 이게 금일 시간에는 어떻게 됐지? 제가 아까 봐서 3% 3% 비정 밀렸네. 그래서 갭으로 밀려서 장대 연봉으로 추가적으로 한번 이렇게 내려오면 제 생각으로는 첫 번째 상한가잖아요. 갭으로 이제 끌어올린 첫 번째 상한가 종가 아래로 내려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서 바로 죽이는 경우가 있나? 저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실질적으로 이런 형태에서는 다시 모양 잡고 신고가 나오는 경우도 굉장히 많거든요. 거의 열에 한 종목 별종이죠. 한 종 빼고 거의 9종 90% 확률로는 신고가 나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어요.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이게 금일 추가락 나면 첫 번째 갭 상승 나온 첫 번째 상한가인데 그것도 앞전 신고가 나온 첫 번째 상한가인데 이 부분이 들어왔는데 또 이렇게 밀릴까? 저는 이런 의구심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렇게 들어오면 단타를 좀 치셔도 전 나쁘진 않다고 보여져요. 근데 당일날 이제 하루 보고 치겠다. 그리고 일정 리스크 정도는 감당하셔서 매매를 하셔야겠죠. 원래 단기적인 매매는 리스크 감당은 사실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추천드리진 않아요. 그냥 참고 정도만 하셔라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삼성공주 삼성공주 같은 경우는 일단 실적이 받쳐주는 종목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한번 시세가 나왔을 때 단기적인 관점을 보셔도 되고 끌고 가셔도 되고 그래서 이 종목은 두 가지 시나리오가 있어요. 여기에서 이렇게 끌어올린 다음에 금일 또 이렇게 장대 한봉이 나올 수도 있고요. 반대로 아래 이제 하방 흐름 음봉으로 나와가지고 이렇게 한번 이렇게 민 다음에 모양을 만들어서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근데 확실한 건 제가 봤을 때 이 종목은 이미 앞전에 수급 흐름을 봤을 때는 신고가 2700원은 제가 봤을 때 넘기는 형태야. 앞만 봐도. 그래서 이런 종목은 조정이 나왔을 때는 적극적으로 추가 매수하시는 전략으로 가시면 될 것 같고 만약에 추가 시세가 나오면 그대로 기다리시는 거죠.
그리고 단기적으로 봤을 때 이렇게 강하게 나왔다. 그러면 뭐 매도 하셔도 되고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앞전 고점 돌파는 충분히 나올 것 같다. 실적이 워낙 좋아가지고 그 너무 저평가예요. 그리고 차트 흐름이 수급이 이미 깔고 들어왔기 때문에 수급을 한번 넣은 다음에 밀고 다시 또 올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개인들 흔들어가지고 개인들 농락한 다음에 다시 끌어올리는 거기 때문에 이런 종목은 나쁘진 않습니다. 끌고 가셔도 딱히 걱정하실 필요가 없고 밀려도 잠시 물리는 거예요. 밀리더라도 내가 매수가 이하로 밀린다. 그러면 잠시 물리는 거니까 크게 걱정 마시고 차분히 끌고 가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금일 감신 종목들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신규 상장주들이 너무 수급이 잘 돌아서 신규 상장주 내에서 괜찮은 종목 3종목을 골라봤어요. 첫 번째는 이제 메디텍이라는 종목입니다. 라메디텍 같은 경우에는 레이저 기술 기반의 이제 미용 및 의료기기 사업을 하는 업체고요. 전일 화장품 관련주들이 강하게 좀 들어왔기 때문에 보통 화장품 관련주들이 한번 수급이 들어오면 이제 어쩌면 의료기기 미용 의료기기 관련된 종목들이 수급이 좀 들어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같이 보통은 반응이 같이 나와요.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제가 봤을 때는 그 시간외를 좀 봤거든요. 그래서 봐서 2.52% 이렇게 밀렸네요. 그러면 금일 이렇게 밀리잖아요. 밀렸을 때 5일선 부근까지 갔다 혹시라도 밀려가지고 이렇게 밀리고 있다. 5일선 부근까지. 그러면 매수하셔도 저는 괜찮다고 봐요. 이미 앞전 고점 넘긴 상태에서 조정을 받는 격이기 때문에 이런 종목은 전 나쁘지 않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전고점 부분까지 혹시라도 조정이 나온다. 시초가가 약하기 시작하니까요. 그래서 밀린다고 한다면 이 종목을 매수하시면 다시 밑구리다는 양봉이 금일 나올 가능성이 좀 큰 부분이어서 단타치기엔 매우 좋은 종목이다.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왜냐면 최근에 신규 상장주 위주로도 수급이 들어오고 전혀 화장품 관련주들이 수급이 들어온 거 봐서는 이런 미용, 의료기기 관련주들도 이렇게 수급이 들어올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내용도 맞고 신규 상장주라는 측면에서는 맞고 그럼 수급도 차트상 수급도 이쁘게 들어온 부분이고 그리고 금일 아침에 장 초반 약하게 시작하는 측면에서는 부담도 없습니다. 진입하시기에는 그래서 이 종목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웨이버스는 이 앞전에 이제 대한고래 관련해서 수급이 강하게 들어왔었거든요. 근데 역시나 매집봉의 형태로 좀 띄우고 있습니다. 이 종목은. 그래서 역시나 한번 흔든 다음에 수급이 또 강하게 들어오는 모습이죠. 최근. 근데 이때는 대한고래라는 재료로 수급이 들어왔지만 현재는 마땅히 뭔 내용이 나온 상태는 아니에요. 뭔가 다른 내용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금일은 첫 번째, 두 번째 양봉 흐름이 나왔기 때문에 금일 약하게 시작할 가능성이 커요. 이 종목도 1.87% 밀렸네요. 그래서 금일 같은 경우는 만약에 음봉 모양이 확인되잖아요. 이럴 때 진입하시면 됩니다. 음봉 모양이 형성됐을 때 이렇게 뭐 시초가가 보합일 때 매수하지 마시고 조정이 나왔을 때 매수하세요. 금일은 조정이 나왔을 때 매수할 만한 종목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조정이 이렇게 나왔을 때 진입하시면 단기적인 관점으로는 먹을 파이가 나온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자율주행 관련주 중에서는 또 SOS랩 이제 주도주들 하나씩 나오죠. 왜냐면 신규 상장주들 위주로 좀 보는 게 좋아 보여서 그래서 SOS랩 같은 경우도 아마 얘도 밀려서 끝났을 거예요. 살짝 밀려서 끝났네요.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도 만약에 금일 밀리고 있다. 금일 만약에 시초가가 약세를 해서 이렇게 음봉 모양이 혹시라도 잡혀 있다 장중에 그럼 매수하셔도 될 것 같아요. 이 종목은. 왜냐면 갭상승이 나오는 이제 도지형 형태이기 때문에 밀린다 하더라도 밑구리단 형태로 양봉 흐름을 메꿔줄 수 있는 형태거든요. 이런 종목들은.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나쁘진 않아 보입니다. 그래서 이 종목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장중에 이제 한농화성은 갭으로 좀 세게 뛰었습니다. 이 종목은. 근데 제가 봤을 때 이 종목이 흐름상으로 그냥 이게 제 생각이에요. 제가 여태 경험해 봤을 때는 갭으로 끌어올리면 이제 앞전 고점 넘기는 형태거든요. 그러면 이 종목 상한가까지도 갈 수 있어요. 상한가 부분까지도 찍을 수 있습니다. 시초가가 8% 이상으로 시작을 했다. 그럼 25,250원이잖아요. 그럼 25,000원 부분까지는 저항 때 어쩌면 25,000원 부분까지는 갈 수 있는
그런 힘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혹시라도 갭으로 시작을 했어요. 갭으로 시작을 한 다음에 뭐 8%에서 한 10%로 시초가가 갭으로 시작을 했어. 그런 다음에 음봉으로 모양이 잡혀 혹시 그러면 잡으셔도 전 괜찮다고 봐요. 잡고 밑구리 형태로 이렇게 장대 한번 나올 확률이 크거든요. 그러면 먹을 파이가 꽤 크다. 근데 저는 적당히 그 2만 한 4천원 부근 2만 한 5천원 부근이 상한가잖아요. 그러니까 한 2만 4천원 부근 넘어가면 매도 하셔라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제가 봤을 땐 갈 것 같은데 혹시라도 못 간다 한다 해도 저항대가 깔려 있기 때문에 저항대가 2만 5천원 부근에 그 위치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금일 못 가더라도 내일 다음날 아니면 이번 주에 가지 않겠느냐 이렇게 좀 보고 있기 때문에 근데 금일 갈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왜냐면 신고가로 이렇게 열려 있기 때문에 고가 돌파가 만약에 나온다고 한다면 충분히 좀 상한가 부분까지도 갈 수 있는 부분이라서 한 24,000원 부분 라인 잡고 좀 매매하시면 나쁘진 않아 보입니다. 그래서 금일은 이렇게 좀 종목들 여러 개 좀 알려드렸고요. 왜냐면 종목들이 너무 안 보이더라고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장 초반은 종목이 잘 안 보여. 그래서 좀 종목 찾느라고 시간이 걸려서 영상을 좀 늦게 올렸는데요. 이 부분 좀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여튼 금일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내일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송 마치겠습니다.